안녕하세요. 요술닥터 권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드시는 가르시니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750mg에서 1000mg의 고용량을 드시는 식품 영양 보조제거든요. 다이어트 보조제거든요. 이 사실 가르시니아 같은 허벌 에이전트라 그러죠. 식물 추출물, 가르시니아도 그 열매 추출물인데요. 그런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런 문제점이 나쁜 부작용이 있어도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톡시콜로지, 독성의학에서도 허벌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사실은 식물 추출물이라고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는 사실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가르시니아가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면요, 가르시니아는 하이드록시 시트릭 애시드라고 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거든요, 가르시니아에. 근데 이 가르시니아의 이 성분이 지방산, 그리고 지방을 합성하는 아세틸 코엔자임이라 그래서 아세틸 코엔자임이라 그래서 조효소가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제한해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의 생성, 그리고 저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메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도 억제한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드시고들 계세요. 지금 여름 되면 이런 것들 막 넘쳐나거든요, 진짜 가르시니아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750mg에서 1000mg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이어트 보조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먼저는 약한 부작용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약한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가 있어요. 이게 구토,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이 오히려 더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무드 디스오더라 그래서 기분이 좀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터빌리티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좀 높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마일드한, 그러니까 뭐 조금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작용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작용들도 왕왕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를 찾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르시니아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우리나라 의사들이 보고한 저널이에요. 유럽 저널 오브 옵탈몰지라 그래서 안과 저널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이 가르시니아를 먹은 35세 여성이 눈이 안 보이고 머리가 아프고 특히 왼쪽 눈이 빠지는 증상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빠지는 듯한 통증.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찾아보니까 가르시니아 때문이더라. 가르시니아를 이 사람은 6일을 복용을 했었는데, last 6 days, 그렇죠, 6일을 복용을 했었는데, 이걸 그만두니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니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눈에 영향을 미친다고 케이스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시니아는 제일 유명한 부작용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작용 중에 헤파토톡시시티, 그러니까 간 독성이 있어요. 간 독성이 있는데 이거는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보면 논문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일 최신 지견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2019년도에도 간 독성이 보고가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간 독성 4주만 먹었는데도 가르시니아 캄포지아 이거를 4주만 먹었는데도 독성이 일어나서 이분도 간 부전, 헤파틱 페일리어라 그래서 간 부전에 빠졌더라.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라 그래서 그쵸, 췌장염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19년에도요. 그리고 또 리뷰 저널들도 보면은 제목이 Dangerous Dietary Supplement, 위험한 식품 보조제. 여기에서 보면 가르시니아가 간 독성을, 심지어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그런 간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2016년에 이거는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그 전에 케이스들을 모아서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사람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이게 제가 여기 보이시면 모르겠어요. 간을 바이옵시 조직 생검을 했을 때 간 조직이 완전히 변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severe drug-induced liver injury,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약에 의한 간 독성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의 간 바이옵시 조직 생검에서도 그렇게 보였고, 동물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동물 실험에서도 쥐에서도 완전히 이 간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염증이 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논문의 결과는 이 가르시니아가 대부분은 괜찮지만 갑자기 리버 페일리어, 이 간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확실한 연관성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르시니아가 약도 아니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간 독성이 심각하게 있다면 알고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저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널도 보면, 이거는 제가 왜 찾았냐 하면은 미국의 메릴랜드 포이즌 센터라 해서 독성 센터, 독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받는 그런 센터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심지어 adolescent, 청소년기의 하이틴들 있잖아요. 청소년기의 어린이들은 아니죠.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가르시니아를 많이 먹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간독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가르시니아가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한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2019년도 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장기 아직 완전히 성인만큼 자라지 않은 청소년기 환자들에게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허벌 에이전트, 식물성 성분이라고 해서 먹는 이런 보조 제품들을 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 간 독성 때문에 Drug Induced Liver Injury Network라고 이런 미국 FDA에서 아예 이런 기관에다가 확실히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생기면 확실히 간 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 이 가르시니아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는요, 하이드록시컷이라 그래서 이게 상품명이에요. 하이드록시컷이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르시니아 추출물로 만든 거였는데 2009년도 FDA에서 이게 간 독성이 확실히 명확히 있다. 가르시니아가 하이드록시컷에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간 독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리콜했어요. 리콜. 그래서 지금은 이름은 하이드록시컷인데 실제로는 이 상품에 가르시니아 성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르시니아인데 지금은 리콜을 몇 차례 거치면서 가르시니아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시니아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르시니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르시니아, 이런 다이어트 보조 제품에도 750mg 이상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으니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성의학하고 독성의학 책하고 논문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다이어트에 완전히 의미 있는 그런 보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소규모 스터디였고 대규모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밝혀진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약품이 살이 빠지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으로 나왔겠죠. 왜냐면 비만이 전 지구상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보조 식품으로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 효과 면에서 일단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간독성에 위험성이 있지만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르시니아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전부 마케팅으로 사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살 빼는데 여러분 왕도 없어요. 근데 이런 보조제, 특히 지방이 생성되는 거를 막아주고 저장되는 걸 막아준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드림이에요. 드림, 꿈이에요. 진짜. 이런 쉽게 살 빼는 법, 이런 거에 좀 착안을 해서 마케팅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가르시니아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의약품도 아니다 보니 규제가 덜한 거죠. 하지만 이런 걸 복용할 때 우리는 항상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먹을 때도 여러분 부작용을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특히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으시더라도 저용량으로 드셔주시고, 고용량은 꼭 드시지 않는 것을 저도 추천해드려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과 저널에 실렸던, 여기에서도 보면 2019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 가르시니아를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놓으시고, 우리가 마케팅에, 광고에 현혹돼서 다이어트를, 보조제를 먹고, 그리고 또 영양제를 먹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